이 중견 자동차 회사를 다니는 40대 직장인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는 수년간 유럽에 있는 해외 지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업무 강도가 만만치 않지만 언젠간 고생한 보답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악 물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본사로부터 이 박 씨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회계팀의 실수로 근 1년간 월급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 잘못 지급된 돈을 6개월 안에 모두 반납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월급이 1년 동안이나 더 들어왔다. 그동안 얼마나 들어왔다는 거야, 더? 네, 이 회계팀이 그동안 잘못 보낸 금액이 얼추 한 1,400만 원 정도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박 씨의 월급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한 12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온 셈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이 월급을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이 1,400만 원 넘는 돈을 6개월 동안 월급으로 나눠 갚게 되면 2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월급의 한 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 씨의 이 생활도 굉장히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6개월 동안 나눠서 갚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월급의 반을 떼서 6개월 동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들어질 텐데. 이게 액수가 상당해요. 1,400여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박 씨는 월급이 잘못 들어왔던 걸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한 120만 원 정도가 계속 더 들어왔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 맞아요. 이 박 씨한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일단 직장인들처럼 월급 통장을 잘 열어보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요. 또 해외 지사에서 일을 하면서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통장을 잘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월급은 아내가 주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 아내도 오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자녀 학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아내는 추가로 급여가 이제 더 들어온 것이 이 학비 지원금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학비 지원금이니까 더 많이 들어온 만큼 자녀에게 사교육비로 활용을 했던 겁니다. 듣고 보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남편 또 해외에서 일하고 있고 월급 통장 매번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해야 되는데 아내와 대화를 또 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 번쯤은 우리가 다 상상해봤잖아요. 월급이 실수로 더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보너스를 줬겠지 생각하고 이제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마냥 좋지만은 않네요, 또. 그래. 근데 난감한 입장이 됐는데 어쨌든 이게 회사에서 들어온 거는 실수했어.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돼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더 받은 경험 없으세요? 없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물 들어오면 전화 당장 하죠. 더 들어오면 전화 안 해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얼마 전에 통장에 돈이 찍혔는데 무슨 방송국에서 보낸 거예요. 또 이상하다. 내가 여기 근데 예전에 출연한 것 같은데 혹시 뭐 재방송 입금했나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방송국에서 전화 채널 A는 아닙니다. 그 방송에 전화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진짜? 저하고 동명이인 분이 계셨는데 착각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자마자 이제 돌려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돌려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서 몰랐어요 해버리면. 그래도 돌려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부당이게 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돌려드리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소송하면 1년, 2년 걸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은 잘 돌려줬지만 끝까지 난 모르겠는데 안 돌려주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끝까지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죠? 그럴 때 정말 최악의 경우에 형사처벌 받게 되습니다. 와, 절대 형사처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와. 최근에 온라인 송금 빈번해지면서 네. 저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계좌번호 잘못 누를 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고치고 하는데 네. 근데 만약에 그 계좌가 실제로 있는 계좌라고 하면 착오로 저렇게 돈이 들어가는 착오 송금 사례가 네.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고 하면 법원이랑 우리 법령은 이거를 횡령행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횡령이라고 하면 보통 이 회사에서 회사 직원이 몰래 이 오늘 공금을 갈취하는 빼돌리는 네네네. 그런 경우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횡령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서 마음대로 임의로 써버렸을 때 다 성립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법원은요, 차고 송금된 돈도 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고 이 아무런 서로 거래 관계가 없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차고 송금된 돈은 반드시 돌려주는
돌려줘야 되고 이걸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을 할 수 있는데 들어온 돈을 보고 이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그래, 생겨서 맞아요. 처음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돌려준다. 나 받은 적 없다. 이렇게 하다가 뒤늦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돌려준다. 이래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벌금형 받았던 사례도 있으니까요. 잘못 찍히면 그냥 자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 회계팀도 사실 잘한 건 없어요. 그럼요. 뭐 한두 달 잘못 넣은 것도 아니고 1년 가까이 잘못 넣은 거잖아요. 그래 송금을 잘못한 거는 뭐 일회성이라고 치지만 이건 회사 회계팀에서 1년 동안 맞아, 꾸준히 잘못한 거니까 맞아. 회계팀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까? 근데 이제 박 씨가 회계팀에 이제 손해를 물으려면은 네. 본인이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박 씨는 손해를 본 거예요. 오히려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 씨가 이제 회계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고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이제 회사에서 이제 계속해서 독촉을 하는데 박 씨가 이제 입금을 안 하면은 회계팀 직원이 사비로 이제 일단 회사에 물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나중에 박 씨한테 이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